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오늘은 관계의 내공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관계의 내공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게 먼저다라는 챕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관계로 견고하게 엮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인생의 선물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들이나 이런 걸 겪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좋은 관계는 그야말로 그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타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남한테는 친절하면서 자기한테는 불친절하고 잘 못 지내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가족들이나 친구들 취향 너무 잘 알면서 자기는 뭘 좋아하는지 이제 막 몰라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낯설다고 할 만큼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나 스스로하고 잘 지내는 것은 인생을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기본이다라고 이제 관계의 내공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와 잘 지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챕터에서 써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다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제대로. 왜 드라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겠니?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이제 나 스스로한테 하는 거죠. 내가 나한테 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돼? 남한테 그렇게 잘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해? 라는 걸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해보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뭐 그런 걸 이기적이라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정당하지 않아요.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이제 온갖 수발을 막 다 들면서 정작 자기는 막 싱크대에 서서 그냥 이렇게 나무 반찬 막 알갱이낙통 이렇게 막 열어놓고 그냥 서서 대충 이제 막 같이 비벼서 막 대충 먹거나 아니면 거기 서서 먹거나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자기 자신하고 잘 지낼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애들 사교육비 막 과외시키고 뭐하고 다 하고 뭐 애들은 또 기저귀는 안 되니까 막 나이키 뭐 해가지고 막 좋은 거 막 다 사 입히고 자기는 막 10년 된 낡은 양복 막 여기가 나달라달한 그런 양복만 입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자기 스스로하고 잘 지내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기를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왜 우리가 비행기 타면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일단 이제 어떤 비상 상황이 상황이 생기면 산소호흡기가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을 도와주세요. 라고 매뉴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인생의 매뉴얼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딱 맞는 말인 거죠. 일단 힘들면 내가 먼저 쉬고 먹고 나를 보살피고 나를 대접해서 이제 나를 좀 멀쩡하게 만든 다음에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훨씬 더 큰 마음으로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지. 내가 힘들고 여유가 없고 막 내가 엉망인데 어떻게 남들을 돌보고 남들과의 관계를 잘 개선시키거나 뭐 좋아지게 만들거나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악순환을 이제 막 계속 악순환을 이제 겪는 그런 경우가 어떤 건가 하면 특히 워킹맘들. 힘드니까 막 애들한테 짜증내고 막 남편한테 짜증내고 내가 저 사람이랑 왜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할까 막 여기까지 막 확대 발전하면서 막 거기다 또 아침에 일찍 가서 회사에 가서 막 시달리고 막 욕 먹고 막 열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또 이제 퇴근하면 또 이제 애들한테 또 짜증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과감하게 고리를 딱 끊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워킹맘들한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그야말로 막 진급에 그야말로 목숨 걸고 막 야근하고 이러면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래. 진급 안 해도 오케이. 진급 안 해도 좋으니까 일단 쉬자. 연차 내고 쉬자. 이게 좋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너무 미친 듯이 일반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중간중간 좀 리듬을 타면서 잠깐씩 쉬었다 가도 그게 뭐 큰일 날 일이 아니었는데 그게 잠깐만 내가 쉬면 아주 큰일이 난다라고 그때 착각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이제 내가 정말 그야말로 막 이병이 들리도록 너무 힘들고 사람들한테 너무 짜증내고 막 지금 막
마음과 정신이 다 피폐해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나한테 제대로 대접을 못했구나라고 하면 일단 연차 내고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어디 이틀 동안 잠수 타도 괜찮은 거죠. 그게 결국에 가족들을 위한 일이고 직장에서도 훨씬 더 내가 이렇게 관계나 실적을 더 좋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잠수 탔다가. 그러니까 이틀 동안 꼭 잠수를 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나 스스로를 대접하면서 이제 쉬어주고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으로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랑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려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서 더 알고 싶잖아요. 저 사람은 취미가 뭔지, 저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한다 그러면 막 그런 거 해주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내가 얼만큼 알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꿈이 어떤 거예요? 뭐 좋아해요? 그럼 글쎄 이 나이의 꿈은 좋아하는 거 라고 취미? 이런 거 취미 별로 없는데 색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휴일날 어떻게 보내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잠이나 자는 거지. 아닐 거예요. 잠자는 거 말고도 내가 휴일을 굉장히 좋게 보내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내 스스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내 스스로를 대접하는 거에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좋아하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관찰해서 궁금해하고 그걸 갖다가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 스스로 안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금 안 궁금.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나랑 잘 지내려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몇 살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계획이 뭔지, 이제 그런 거를 늘 나이가 많아도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일기 쓰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요즘도 제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굉장히 자주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주 바뀌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또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 방향으로 쭉 가는 걸 내가 원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다 보니 다른 어떤 기회들도 생기고 다른 어떤 제안들도 받고 그러면 그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 일인가?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걸 좋아하지? 내 꿈이 뭐지? 내 계획이 뭐지? 어떤 걸 이뤄나가면서 살까? 이런 거를 계속 방향을 수정하면서 계속 생각해내는 거, 나한테 집중하는 거, 나와 관계를 좋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선 자체가 중요하죠. 내가 내 주제에 이렇게 자기를 왜곡되게 이제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 것 자체를 아예 회피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어떤 이제 상처 입은 마음조차 이제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굉장히 이거 선 넘으셨습니다. 이제 부장님, 이거 굉장히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기가 이제 두려우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무시당하고 기분 나쁜 일도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나쁜 뜻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 자체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거를 이제 이게 삐죽삐죽 나오지 못하게 이게 탁탁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다고 없어져요? 해소되지 않습니다. 해소하는 과정이 없으면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돼요. 스스로의 관계도 서먹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기쁨, 우울감, 또 어떤 분노, 그 다음에 굉장히 슬럼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을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지라는 거를 굉장히 나 스스로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원인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해소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을 해소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을 나 스스로를 계속 상처나게 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일요일 오후부터 긴장이 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 나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월요일 아침에
누구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괜히 불안하다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게 있고 잠도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내 감정을 그대로 마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불안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뭘까? 아, 월요일 날 그 사람과 마주할 생각을 하니까 그렇구나. 아, 월요일 아침 회의 때 또 뭐 지적당할까봐 내가 이제 공포에 차있구나. 그 감정을 정확하게 원인부터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회의가 지금 무서워서 그런다면 지금 내가 월요일 아침에 그럼 일찍 가서 그럼 회의 준비를 제대로 해서 이번에는 정말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자. 그래,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내 철통같이 내가 방어할 만한 그런 이제 자료를 미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준비를 하겠어.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한 대비책, 솔루션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결국 나 스스로의 어떤 불안감을 없애고 내 감정을 그렇게 힘든 감정으로 오래도록 이렇게 방치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자기 자신하고 화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아끼고 존중한다는 건 남을 아끼고 존중한다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나랑 화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힘들게 안 할게, 잘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행복하게 해주기를 이렇게 약속하시나요? 약속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한테 이제 앞으로 대단히 행복하게 해줄게. 너의 꿈을 이루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 뭐 누군가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거절하고 정말 웃으면서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행복을 약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불행하거나 말거나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어떤 무례한 사람들 또 어떤 무례한 어떤 감정적인 공격에 대해서 내가 적극 방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와의 화해, 나에 대한 약속이 중요합니다. 책에 보면요, 나를 알아가는 셀프 Q&A라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실어놨어요. 나에게 완벽한 날은 어떤 날인가? 죽기 전에 참 잘했다고 나를 칭찬할 일 3가지는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Q&A들이 있거든요. 나를 스스로 알아가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고 이제 그런 이제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는 그런 어떤 계기도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